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 들불처럼 번져나간 독립만세의 함성. 그 중심에는 조국의 자유를 외치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한 이름,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로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흔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18세의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저항의 불꽃을 지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어 제국주의의 심장부를 뒤흔든 유관순 열사의 충격적인 순간들을 면밀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소녀 유관순은 어떻게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시대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어떤 긴 살보다도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유관순 열사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교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군 목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중권이었고 어머니는 이소재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하고 교육열이 높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신앙심이 깊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는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국권이 점차 침탈당하고 있던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유관순의 집안은 비교적 자유롭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집안이 개화기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상과 교육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관순의 숙부인 유중무는 공주영명학교를 졸업한 신교육 지식인으로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민족의 현실을 알리고 독립의식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릴 적 유관순은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천진난만한 소녀였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정의감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도 가끔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곤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환경은 훗날 그녀가 독립운동에 투신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던 유관순은 고향 마을에서 소학과정을 마치고 1914년에는 공주영명여학교에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능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학업에 대한 뛰어난 재능과 열정은 그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유관순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1916년에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화학당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진보적인 여성 교육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유관순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근대적인 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화학당의 교육 이념은 단순한 학문 교육을 넘어 여성의 독립적인 사고와 사회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유관순은 이곳에서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을 만나 교류하며 그들의 독립의식을 공유하고 자신의 사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18년 이화학당 고등과로 진학하면서 그녀는 더욱 깊이 있는 민족의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화학당은 애국지사들의 비밀스러운 활동이 이루어지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은 나라의 현실에 대해 논하고 독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유관순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독립 관련 서적들을 읽고 친구들과 밤늦도록 토론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과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박애주의와 평등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의 시간은 유관순에게 단순한 학창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욱 빛났고 그 작은 몸 안에는 조선의 독립을 향한 거대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은 유관순에게 단순한 배움의 터를 넘어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도장이었던 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종황제의 인산일 장례식을 계기로 시작된 이 거대한 민족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화학당 학생들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유관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에 참여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서울에서의 시위는 일시적으로 진압되었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지만 유관순의 마음속 독립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보고 들은 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하며 3월 1일의 함성을 고향에서도 다시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숙부 그리고 마을의 유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조직했습니다. 당시 18세의 어린 소녀였던 유관순이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녀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시위 계획을 설명하고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감동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관순은 단순한 시위 참여자를 넘어 이 지역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굳건한 의지와 뛰어난 조직력은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유관순이 주도한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은 천안 지역 독립운동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아운의 장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유관순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의 부당한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태극기가 물결치며 대한 독립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시위에는 약 3천여 명의 군중이 참여했는데 이는 당시 아운의 장터가 작은 시골 마을이었음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시위의 열기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 평화로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일본 헌병과 경찰은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했습니다. 이 잔혹한 진압 과정에서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가 현장에서 총탄에 맞아 순국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유관순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에 잠겨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독립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그녀에게 더욱 강력한 투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독립운동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은 비록 일제의 총칼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그날의 함성은 천안을 넘어 전국의 독립의 열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 시위 현장에서 부모님을 잃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 이후 유관순은 일본 헌병 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재판은 일제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이 재판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대한 사람이다.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가? 라며 재판관에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당찬 발언은 재판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유관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녀는 항소심에서도 굽히지 않는 태도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유관순은 서울복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복심법원에서도 그녀는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일제의 재판은 불법적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관순의 굳건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결국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인 그녀에게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이는 일제가 유관순의 영향력과 그녀의 투쟁 의지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관순은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정을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투쟁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당당한 대안의 딸로서 일제의 부당한 지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불굴의 의지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법정 진술은 후대에 길이 전해지며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수감된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본 헌병과 간수들은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고 동료 수감자들을 독려하며 독립의지를 불태웠습니다. 1920년 3월 1일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옥중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자 일본 간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옥중 만세운동은 유관순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립만세운동의 불씨를 감옥 안에서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은 일제의 가혹한 고문과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정신만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고문에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늘 독립을 갈망하며 언젠가는 조국이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옥중 생활은 단순히 수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 독립을 향한 마지막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18세의 어린 소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의지와 투쟁 정신은 서대문 형무소의 어두운 감방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정신적인 자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18세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일제의 가혹한 고문과 열악한 옥중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그녀의 시신조차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게 했고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조선 민족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독립의지를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잔혹성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소식은 감옥 밖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순국은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용기를, 일반 백성들에게는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애는 한 떨기꽃처럼 피어났다가 졌지만 그 향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희생, 그리고 굽히지 않는 독립의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녀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굳건한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18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족적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불굴의 독립 정신은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1962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수많은 학교, 도로, 기념관 등이 전국 곳곳에 세워져 그녀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그녀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히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그녀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교육 현장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과 정의로운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녀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립의지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그녀의 용기는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힘을 부여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로 남아 민족의 정신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18세의 어린 나이로 거대한 제국을 흔들었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 18세 소녀가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굳건한 의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나요?